오케이. 자, 그림은 저혈당일 때요. 상황이 저혈당일 때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저혈당이면 혈당량을 뭐 해야 돼요? 높여야 되겠지, 그지? 그럼 혈당량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지금 분비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혈당량 관여하는,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몇 종류야? 세 종류제. 혈당량 높이는 거야. 뭐 이제?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중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제. 그럼 이거 뭐야? 부신, 거칠이제. 여기 뭐냐 중간에? ACTH예요. 그럼 전엽이고 여기는 CRH예요.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이 글루카곤 있잖아. 글루카곤이 이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글루카곤은 내 분비샘이 이자섬이지. 정확히 베타세포가 되고, 그럼 C상하부는 이자섬한테 무슨 신경 통해서? 교감신경 통해서 명령이 내리겠네. 그렇지? 그럼 또 이게 뭐가 포함돼요? 아드레날린.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신, 속질이 될 수도 있고, 역시 뭐예요? 교감신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혈당량을 높이게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억하는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내 분비샘 A는 부신, 거칠이제. 내 분비샘 B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아니죠.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됐니?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혈당량이 뭐 있을 때? 역시 감소했을 때지. 여기는 친절하게 역할까지 다 줬어요. 그럼 글리세롤과 아미노산, 특히 이 글리세롤 지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있대요. 여기에 관여하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제. 그럼 여기는 부신, 거칠이에요. 그럼 여기는 ACTH, 여기는 뇌하초 전엽, 여기는 CRH예요. 그다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있대요. 두 가지잖아. 뭐 글루카곤도 가능하고 아드레날린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자섬이거나 또는 부신, 속질.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럼 중추 A는 혈당량을 감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감뇌죠, 감뇌. 그렇지? 자, 중추 A래요. 중추 A, 즉 감뇌는 교감신경을 통해 가와 다를 조절하냐?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뭐예요? 호르몬을 통해 조절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대요. 여기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내 분비샘 나를 자극해서 이것의 분비량 누구해지겠어요? 많아지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19번. 역시 또 뭐래요? 저혈당일 때. 전엽을 통해서 과정에서 분비된 건 뭐야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여기 뭐? ACTH. 여기는 CRH. 이거는 교감신경. 이거는 부신, 속질이나 이자섬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내 분비샘 A와 B는 동일한 기관에 존재한대요. 그렇지? 그럼 얘가 뭐였어? 여기는 확실히 뭐예요? 부신, 거칠이거든. 그럼 여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부신, 속질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기관. 됐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드레날린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억 1번. 내 분비샘 A에서 아드레날린이 아니죠? 내 분비샘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가 과정이 촉진되니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내 분비샘 B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혈당량이 조절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아드레날린이에요. 나는 TSH냐? 아니지, ACTH지. 다에 작용하는 신경이 흥분되면 소화운동이 억제되지. 왜? 교감신경이니까. 이해되지? 말초신경의 내용을 여기다 물어보고 있어요. 20번 볼게요. 방금 했던 이 과정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스트레스 반응으로 뭐가 증가하는 과정이래요? 혈당량이 증가하는 과정이고, 이게 부신이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겉질, 여기가 속질이 되는 거지. 뇌하 수체를 통해서 부신한테 명령 내린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ACTH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겠니? CRH지. 누구한테? 겉질한테 명령 내려서 겉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겠네. 뭐 호르몬 혈당 증가되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 됐지?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야? 그럼 교감신경이고 누구한테? 속질을 통해서 뭘 분비한다는 얘기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 볼게요. 경로 A에 의해 부신 겉질에서 맞지? 그 다음에 경로 B는 교감신경 맞고, 자, 경로 B에 의해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고혈당일 때하고 저혈당일 때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뭐하고 있대요?
낮추고 있대요. 얘는 뭐라는 얘기? 인슐린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놈이 분비돼서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글루카곤이라는 얘기고. 그럼 기억볼게. A는 근육세포의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하죠. 그지? 자, B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 그 다음에 A와 B는 간에서 기량작용하지. 그래서 똑같은 간인데 반응 자체가 서로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뭐? 기량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치? 나중에 기량적 관계는 최종 정리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혈당량을 그냥 모형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혈관이지. 그지? 사탕을 뭘로 보래? 사탕. 포도당으로 보래요. 포도당. 그치? 이게 나잖아. 깃발은 뭐래? 깃발이. 호르몬 X래요. 됐지? 그 다음에 또 있냐? 끝났지? 자, 혈당량이 감소했대요. 혈당량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어디로 옮겼대요? 혈관에서 심장으로 몇 개를? 3개로 옮겼대요. 그럼 심장이 포도당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뇌로. 뇌가 어디야? 뇌가 2개 옮겼다는 얘기지? 그럼 혈당량 좀 줄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혈당량 뭐 해야 되거든? 높여야 되거든. 높이는 호르몬이 작용하겠지. 그럼 혈관 위에서 사탕수가 적어질 만큼 깃발을 뭐 한대요? 여기다가 옮기래요. 그럼 이게 뭐라는 얘기?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죠. 그럼 깃발을 간으로 옮기면 기억, 간에 있는 깃발의 수만큼 사탕을 다시 간에서 어디로? 혈관으로 빼내래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디로 가서 애한테 명령해서 다시 빼내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기억 볼게요. 간은 호르몬 X의 표적기관이다. 맞지? 혈당량 증가는 기억에 해당되는 물어봤어요. 혈당량 감소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작용했으니까 당연히 혈당이 뭐 하겠어요?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호르몬 X는 글루카곤이 맞죠?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니까 이자에서 분비되니까 두 가지는 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만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럼 베타세포에서 뭐가? 인슐린이 얘는 글루카곤이지.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 인슐린은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으로의 합성 유도하지. 인슐린이니까.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뭐가? 니은의 분비가 촉진되지. 글루카곤이.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졌대요. 높아지면 혈당량 뭐 해야 돼? 낮춰야 되거든. 그럼 뭐의 분비량이? 기억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것의 분비량이 줄어야 되지. 그치? 맞지?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자, 이자에서 역시 분비된 호르몬이네. 두 가지네. 호르몬 A가 분비되니까 뭘 촉진한대? 합성. 이게 뭐야 그럼? 인슐린. 얘는 분해하니까 이게 뭐예요? 글루카곤. 바로 문제 풀면 되지. 혈당량 조절줄 다 바로 어디에? 같네. C상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A는 인슐린. 틀렸지? 호르몬 B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량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래프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프 해석 방법. 그때 1단원 때 설명했지. 1단원 때. 1단원 때 그래프 해석할 때 그때 설명하는 그래프 해석 방법은 주로 3단원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치? X축이 있어요. X축 뭘로 잡아요? 조작으로 잡아요. 시간이 아닌 이상 조작 잡아. 그치? Y축은 종속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거를 조작시켜서 이것의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 이거를 조작시킨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프상에서. 그럼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혈중 Y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야? 혈당량을 높이려는 거 낮추려는 거야?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이것의 분비량이 늘었대요. 그럼 이것의 혈당량을 낮추려는 거지. 그렇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럼 봐. 간뇌가 있잖아. 그렇지? 간뇌가 있으면 간뇌가 혈당량 측정하지?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간뇌에 의해서 뭐의 분비량이 올라가야 돼? 인슐린의 분비량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혈당량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예요. 이 관계만 볼게요. 이 관계만. 됐지? 이것을 변화시켜서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뭘로 잡으면? 조작으로 잡으면 이거를 정속으로 잡으라는 얘기야. 즉 이것이 증가하니까 이것이 뭐 한다는 얘기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이해되냐? 그렇지? 그러면 이 관계만 볼 거예요. 이 관계만. 그럼 인슐린의 변화에 의해서 실제 혈당량의 결과값을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인슐린을 뭘로 잡아요? 조작으로 잡으면 이거를
정속을 잡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량은 줄어들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뭘 표현한 거야? 이 두 개 중에서 이거를 표현한 거고 지금. 이해되니? 이런 관계들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버려 이게. 그럼 봐. 그럼 여기도 혈당량 조작변이잖아. 그치?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혈중 X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럼 혈중 X는 혈당량을 낮추려는 호르몬이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예요? 인슐린.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글루카곤. 이게 순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봐. 이 그래프에서 마치 그럴 것 같거든.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올라가니 그래요. 인슐린이 증가하면 지금 그래프상 혈당량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 이거는 조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인슐린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를 인슐린, 여기를 혈당량. 인슐린 증가하면 혈당량 뭐 할 거거든? 낮아질 거거든. 이게 됐지? 이 그래프는 이게 관계고 이 그래프는 이거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됐냐? 자, 여기서 기억 볼게요. X는 이자의 알파 세포냐? 맞지? 그 다음에 X는 글루카곤이니까 혈액에서 조직세포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니? 방출 촉진하겠지?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뭐의 분비가 늘어요? X의 분비, 글루카곤의 분비가 늘어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6번. 근데 그래프 볼 때 잘 봐야, 조건 잘 봐야 돼. 자, 간은 시간에 따른 혈당량의 변화인데 점선은 무슨 중이래요? 운동 중이고 여기는 식사 후라고 그랬어요. 됐지? 아까 정상 수치를 외워두면 좀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대략 100ml당 100mg 정상 수치라고 그랬거든. 그 값이 어디에? 여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대략 무슨 수치란 얘기예요? 정상 수치란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렇지? 그러면 식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혈당량 뭐 하겠니? 올라갔겠지. 그럼 이때 올라가면서 뭘 넘어섰어요? 정상을 넘어섰거든. 그럼 혈당량 뭐 해야 돼?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다시 원래 정상 상태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당량의 변화는 곧 인슐린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운동 중 볼래? 운동 중? 운동 중 보니까 상황이 혈당량이 계속 무슨 상황이야? 정상보다 계속 낮은 상황이지? 그럼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이제? 그 다음에 이 놈은 뭐 할 때래? 식사 후로 보래요. 여기서 뭐 했다는 얘기 지금? 식사 후 뭐가 늘었어요? 인슐린 늘지. 왜? 혈당량 늘니까. 그지? 그럼 이 그래프를 이것과 매치시키면 뭐랑 매치시키라는 얘기야? 점선이 아니라 실선과 매치시키라는 얘기예요. 글루카곤의 분비량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됐지? 그럼 기억 볼게요. 운동 중에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니? 그렇지? 그 다음 식사 직후 글루카곤이 인슐린의 분비를 유도하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상하부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지. 글루카곤과 인슐린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당연히 촉진되겠지. 그지? 자, 정상인이 운동을 할 때래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혈당량 뭐예요? 낮아지지? 혈당량 뭐 해야 돼? 높여야 되니까 혈당량 증가 호르몬이 뭐 하겠어요? 늘어나겠지? 얘가 뭐예요? 글루카곤. 얘는 줄어드니까 인슐린이란 얘기예요. X는 인슐린 맞고 Y는 글리코젠 합성이 아니라 분해를 촉진하지. X와는 무슨 관계? 기량자의 관계지. 자, 그 다음 28번 볼게요. 이 문제거든, 이 문제. 자, 정상인에게 공복 시 뭘 투여했대요? 포도당을 투여시켰대요. 분명히 무슨 인이에요? 정상인이에요. 왜냐면 공복 시 과정에서 이 정상인은 공복할 때는 혈당량이 줄었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했겠니?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 중이겠지. 이 과정에서 뭐를 투여시켜버렸대요? 포도당을 투여시켰더니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X가 늘어났대요. 그렇지? 그럼 봐. 포도당을 투여하면 혈당량이 뭐예요? 올라가지. 혈당량이 올라가면 뭐의 분비도 늘어나요? 인슐린 분비도 늘어나잖아. 그럼 이 호르몬 X가 뭐라는 얘기? 인슐린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인슐린이니까 이 인슐린의 변화는 곧 무슨 양의 변화? 혈당량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대충 반대로 해석하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돼요. 그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럼 기억볼게. 자, 글루카곤의 농도를 어디하고?
T2하고 T1 비교하래요. 그럼 글루코스 어디가 농도가 높아요? T1이 높지 이것보다. 이게 됐지? 맞냐? 그 다음에 혈당량 비교하래. 혈당량 그냥 이 그래프 보면 되잖아. T3하고 어디를? T2를. 어디가 높아 혈당량은? T2가 높지? 그지? 자, 그 다음 X는 이자 알파 세포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분배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29번 가볼게요. 상황이 복잡하지? 이게 봐, 이게 뭐예요? 글리코젠의 저장량이에요. 됐지? 그럼 볼게. 줄어들고 있네? 왜? 글리코젠이 분해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 다시 올라갔지? 왜? 식사를 통해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볼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있지? 이걸 주도하는 게 뭐예요? 글루카곤이지. 이걸 합성이니까 이게 인슐린이라는 얘기야. 그럼 기억볼게요. 간은 호르몬 Y의 표적기관이니? 당연하지. 그지? 그 다음에 구간 A래요. 그럼 구간 A면 혈당량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증가해서. 지금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증가하는 과정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의 분비량이 늘어나겠어요? 얘가 뭐가 증가해요? 인슐린이. 여기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지. 됐지? 볼게요. 그래서 이거 틀렸지? 틀렸지? 그다음 구간 B에서는 운동으로 인해서 포도당이 뭐 되고 있어요? 소모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혈당량이 뭐에서? 낮아져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분해시켜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냐? 이제.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얘들이 가장 많이 해석을 못했던 그래프 중 하나예요. 봐봐, 분명히 무슨 인이에요? 정상인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간에 따른, 여기다 할게요. 시간에 따른 뭘 측정해 볼 거예요? 혈당량이지? 그럼 인슐린 주입전이잖아. 그럼 인슐린 주입전에는 정상이니까 나름 혈당량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야. 됐지? 근데 여기서 뭘 집어넣었어요? 인슐린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은 체내 인슐린 양이 정상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혈당량 뭐가 될 거란 얘기야? 떨어질 거란 얘기지. 그럼 정상보다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 정상보다 떨어졌으니까 내 몸에서는 이 정상을 올리려고 정상만큼. 그럼 뭐의 분비량이 늘어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는다고. 왜들이 물어보는 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움직인다면서요. 그럼 인슐린이 많아지면 글루카곤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 몸에서 분비하는 양이 반대라는 얘기고. 이해됐냐? 그지? 그럼 얘도 같이 뭐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것도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거든. 됐지? 기억볼게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혈당량은 뭐예요? 증가시키지. 저혈당이 되면 당연히 뭐가 활성화돼요? 교감식 활성화되지.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기량적이냐? 아니지. 실제 이 그래프 몰라도 풀거든. 근데 이 그래프를 나중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 이게. 이해됐냐? 자, 사람의 혈당량 변화하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 이 수치가 나름대로 설정 값이라는 얘기고, 이 설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혈당량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높아지게 되면 정상 수준으로 낮추려는 과정이고, 낮아지게 되면 정상 수준으로 올리려는 과정이니까.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의 과정이죠. 일단 랑게란스섬에서 분비된 어떤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뭐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이니까 뭐란 얘기예요? 인슐린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속줄에서 분비되는 건 당연히 아드레날린이고, 그래서 분해를 촉진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신경 X하고 Y를 봐야 되는데, 부신 속줄에는 당연히 교감신경,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부교감 신경이 이런 과정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을 볼게요.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보다 혈당량이 뭐한 상황이에요? 높은 상황이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뭐의 분비가? 인슐린의 분비가 활발하다는 얘기지. 정확히 얘기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다 뭐에? 감소하는 과정이겠지. 그지? 어쨌든 1번 볼게요. 자, A 시점이면은 혈당량이 높은 상황이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신경 X가 아닌 뭐가? Y가 흥분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는지 물어봤어요. A 시점일 때. A 시점일 때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최대치가 되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간의 글리코젠 함량이 감소하는지 물어봤어요. 이때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과정이? 합성해야 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시간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리코젠을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성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적량은 증가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포도당 흡수가 중단되는지 물어봤어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당연히 혈당량 뭐 하게 돼요? 올라가게 되잖아. 근데 소장에서는 혈당량 조절하는 기관이
아니란 얘기지. 소장에서는 끊임없이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흡수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 근데 흡수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지? 세포 안으로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니 그랬어요. 그래야 혈당량이 뭐예요? 줄어들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2번 볼게요. 자, 정상인하고 2자의 이상이 생긴 당뇨 환자래요. 2자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당뇨 환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세포에? 베타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뭐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사람. 제1종 당뇨병에 대한 그림이란 얘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혈당량이 올라가는 만큼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A들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혈당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지 않아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얘기지.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굉장히 느리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억 볼게요. 이 환자는 2자 베타세포 이상이 생긴 거고, 정상인의 경우 인슐린의 분비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피드백에 조절되지. 정확하게 무슨 피드백이? 음성 피드백이죠. 이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제대로 줄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뭐 해주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 감소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3번. 자, 호르몬 A에 의한 혈당량이 변하래요. 그래서 호르몬 A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자지, 이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나 뭐 중 하나요? 글루카곤 중 하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뭐니 물어보면 또 대답 잘 못하더라고. 기억이 뭐예요? 자, 관이제, 이자관. 이자관. 이자섬은 여기서 이자섬은. 알죠? 이자관이야. 대표적인 분비관이제. 그러면 여기 끝에를 쫓아가게 되면은 무슨 셈들이 있어요? 이자샘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자액이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12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호르몬 A가 분비됐는데 이놈이 간세포로 포도당이 뭐를 촉진해요? 흡수를 촉진하니까 혈당량을 낮추려는 거구나. 그 뭐구나? 인슐린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 자, 정상인은 식사 후에 호르몬 A의 분비가 촉진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렇지? 식사 후가 되면 혈당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의 분비량을 늘릴 거라는 얘기고, 자, 호르몬 A는 뇌 분비산 X의 알파 세포가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호르몬 A는 기억을 통해 12장으로 분비되냐? 이거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 뇌 분비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4번 볼게요. 자, 역시 이 기관이 뭐예요? 이자지. 이때 뇌 분비선이 뇌 분비샘으로 보면 돼요. 됐지? 뇌 분비샘 X에서 역시 호르몬 A가 분비됐대요. 됐지? 이때 혈당량과 이 호르몬 A의 농도값을 한번 비교해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찌됐든 섬유질이 적든 많든 일단 뭘 먹었어요? 밥을 먹었거든. 밥을 먹었으니까 혈당량이 뭐 한다니 지금? 증가한다니. 둘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증가하니까 증가된 만큼 뭐 해야 되거든 지금? 낮춰야 되거든. 그럼 호르몬 A의 분비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호르몬 A가 혈당량을 낮추려는 호르몬이지.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인슐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는 섬유질이 많냐 적냐지. 그지? 그래서 혈당량의 변화 폭이 큰 거는 뭘 먹었을 때? 섬유질이 적은 걸 먹었을 때지. 적은 걸 먹으니까 같은 시간당 17까지 올라간 여기는 12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되기는 많이 분비되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섬유질이 적은 밥을 먹게 되면 혈당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미 고혈당인 사람은 섬유질이 적은 밥보다는 뭐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섬유질이 많은 밥이 너희들이 보통 싫어하는 밥들이죠. 거칠거칠한 밥들이 많아요. 흡수를 많이 안 시켜야 되거든. 그렇지? 어쨌든 기억볼게요. 자, 호르몬 A는 뇌 분비선 X가 아니라 알파가 아니라 베타 세포이고, 그다음 호르몬 A는 심장을 거쳐 표적기관이 간에 작용한다. 당연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분비된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간이긴 한데 분비되자마자 간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지. 심장 거쳐서 거기다가 2번 거쳐서 가는 거지, 심장 자체를. 자,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섬유질의 함유량이 뭐한 거를? 많은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식단 조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밥 중에 하나가 현미가지. 현미, 그지? 제대로 된 현미 먹으면 진짜 못 먹어요. 너무 거칠거칠해서. 자, 어쨌든 자 35번 갈게요. 35번의 문제에서 그림이 2개 나왔는데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 그냥 하나 지우면 돼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 어디서 분비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주입시켰대. 어디다가? 혈액에다가 직접 넣어줘버렸대. 그러면은 인슐린 아니면 역시 글루카곤 중 하나라는 얘기죠. 이미 무슨 인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정상인으로 보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혈당량의 정상 수치를 보통 몇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100으로 본다고 그랬거든.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정상인 경우인데 호르몬을 넣어줬대요. 이 호르몬이 넣어주니까 갑자기 뭐가 줄고 있어요? 혈당량 줄고 있거든. 그럼 이 호르몬이 뭐라는 얘기야? 인슐린이라는 얘기지. 이미 정상인이기 때문에 이미 체내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넣어주니까 더 올라가 버린 거지, 인슐린의 양이. 그러니까 인슐린의 반응이 자체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혈당량 정상보다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B 과정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있겠지. 뭐나 글루카곤이나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나 그 다음에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양을 늘려가지고 혈당량 정상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볼게요. 그럼 A 기간 동안에는 혈당량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인슐린 때문에 줄어버린 거지. 그래서 간에서는 글리코젠의 양이 증가하냐 물어봤어요? 그렇지, 합성돼 버리니까. 그 다음 B 기간 동안에는 호르몬과는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하니? 아니죠. 이것 때문에 낮아진 거를 다른 호르몬들로 인해서 높아진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가 호르몬이 결핍되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 당뇨 증세가 나타나겠지. 이제 정확히 무슨 당뇨? 제1종 당뇨병이. 자, 그 다음 36번 볼게요. 자, 36번도 이제 당뇨병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인데 정상이 볼게요. 일단 모형을 보게 되면 동그란 게 뭐예요? 동그란 게 인슐린이고, 이게 뭐예요? 포도당이지, 그지? 그다음 표적기가, 인슐린의 표적기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간세포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거 이게 뭐예요? 인슐린 수용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와 가지고 주변의 혈당량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떨친다는 얘기죠. 당뇨 환자 A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슐린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수용체가 있는데 정상 부자고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명령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예요? 제2종 당뇨병이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인슐린 수용체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제1종 당뇨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 기간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지. 자, A의 치료예요. A의 치료에는 인슐린 주사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B의 인슐린 표적 기간에는 인슐린 수용체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고 있죠. 이게 인슐린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번. 자,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 B를 조사한 거죠. 자, 3명 다 뭘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뭐가 증가해요? 혈당이 증가하지. 여기는 혈당이 증가하자마자 이 호르몬이 같이 늘어나지. 이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이래요. 바로 늘어나니까 혈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혈당량이 제대로 줄지 않는데요. 왜? 수용체 이상 생긴 사람이지. 왜 뭐예요? 제2종 당뇨병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정상이라고 굉장히 비교해서 너무나 적지. 그럼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구나. 뭐 제1종 당뇨병이라는 얘기. 그럼 기억. 자, A와 B의 식사 후 혈당량은 정상인보다 높니 그랬어요. 높지? 정상인보다 전체적으로 높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A의 경우에요. A의 경우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냐? 촉진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38번. 개정 전에 출제됐던 문제이긴 해요. 이게 이제 교과적 지식을 살짝 넘어서는 내용이긴 한데 이미 기출문제 출제가 됐고, 개정 후에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하루 동안 굶었대요. 하루 동안 굶었을 때 어디서 분비된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랑 B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혈액 여기에 이제 각 위치별로 나름대로의 영양소의 양의 변화를 본 것이고, 일단 굶었다는 얘기는 혈당량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혈당량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르몬의 양 중에서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겠지. 그러면 분비량이 늘는 게 누구예요? 호르몬 A거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게 인슐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글루카곤은 역할이 뭐예요? 혈당량을 높이는 거잖아.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혈당량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거든. 그치? 글루카곤은 분명히 뭐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혈당량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하고 착각하는 거지. 아, 이게 뭐네?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을 할게. 됐지? 오케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혈장 포도당이, 즉 혈당량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간 세포에서 뭘 내보내요? 포도당을 내보내잖아. 그러면 이 결과만 보면 분명히 혈당량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분비되면 여기에 계속 여기 존재하고 있냐, 혈액 속에? 아니지. 그럼 또 다른 세포들이 이 포도당을 쓰기 위해서 뭐 할 거란 얘기야? 끌어갈 거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럼 봐. 그럼 글루카곤에 의해서 분명히 포도당을 방출시키고 있지. 그지? 근데 다른 기관의 세포들이 가져가는 포도당량이 훨씬 더 뭐하다는 얘기야? 많은 상황이란 얘기야. 그렇지? 수요와 공급이라 생각하면 공급보다 뭐가 많다는 얘기야?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혈당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뭐를 분비시켜요? 글루카곤을 분비시키고 있거든. 근데 이 글루카곤의 분비로는 혈당량을 정상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알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포도당 끌어오는데 공급량이 적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을 나중에 많이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 그럼 포도당 자체를 일단 무순업으로 활용하는데, 세포로 활용하는데 애 입장에서는 결국 이 양이 뭐해지거든, 지금 줄어들거든. 많이 이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놈들이 그 다음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방이거든, 지방. 그지? 지방을 세포에 직접 이용하려면 글리세롤이란 뭐 지방산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애한테 포도당을 많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한테 또 다른 세포의 물질을 또 공급해 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혈액 속에다 뭘 늘려버려? 지방산의 양을 늘려버린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가 있어요. 무슨 세포예요? 지방세포예요. 비만 세포 헷갈리면 안 돼. 비만 세포는 백혈구고 지방 세포는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예요. 됐지? 지방을 저장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장한 거거든, 지금. 됐지? 그러면 이놈들한테 빼낼 때 지방을 이 세포 내에서 뭘 시킨 다음에 분해를 시킨 다음에 빼내거든. 그렇지? 그럼 지방이 분해되면 글리세롤로 뭐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나오면 혈장에 무슨 산이 증가해? 지방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놈들이 이제 이거 외에 지방산을 끌어와 가지고 세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면 돼요. 뭐한 상황이에요? 굶은 상황이잖아, 지금. 이해됐지? 오케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이 간 세포뿐만 아니라 무슨 세포? 지방 세포에도 글루카곤이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됐냐? 그래서 글루카곤이 애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애는 뭘 분해를 시켜서? 지방을 분해시켜서 지방산의 공급량을 늘려서 새로운 세포 호흡을 위한 물질을 빠르게 공급시켜 주기 위한 준비를 해준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자, 그러면 인슐린도 무슨 세포를 그런 표적기관 삼을 수 있어요? 지방세포를. 그럼 인슐린이 애한테 명령 들어가면 오히려 뭐를 촉진해버려요?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지. 지방의 합성을 촉진시켜버리지. 알았죠? 그럼 혈장 지방산을 뭐하게 돼요? 끌어오게 되겠지. 그럼 혈장 지방산 다시 뭐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점 뭐냐면 그래프를 여기 그래프 보잖아. 그럼 글루카곤이 이제 분비되고 있는 시점에 혈장 포도당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근데 얘가 충분히 분해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급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대한 혈당량이 떨어지는 과정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렇지? 그럼 어찌됐든 계속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에서는 글리코젠을 계속 뭘로 분해하고 있겠어요? 포도당으로 계속 분해시키고 있겠지. 그러니까 간의 글리코젠 양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됐냐? 그래서 개념을 더 확대시키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간을 표적기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표적기관을 보면 무슨 세포도 지방세포도 하나의 표적세포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대학 과정 들어가잖아. 이들이 갖는 표적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되니? 그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더 살짝 더 기억해 주면 돼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초는 이미 추적이 될 거예요. 되니?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생물원으로 개정이 됐잖아. 그 다음에 뭘로 개정됐어요? 생명과학원으로 개정됐지? 생물원에서 개정됐을 때 최초의 개정에서 이런 문제 안 나왔거든. 근데 개정이 거의 끝날 때쯤 있지. 개정돼가지고 거의 새로운 개정 들어가기 전에 이 전에 출제가 됐거든, 이 문제가. 알지?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이제?